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7세 창의 활동 수학 지도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미래수학교육연구소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수학연구소는 이렇게 성인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처럼 공공기관이나 아이들 수업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이 필요한 곳에 저희 대표님과 저희 강사 선생님들께서 여러 곳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카페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열려있는 강좌들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대부분 많이 카페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는 또 인스타에서도 저희 미래수 선생님들께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셔서 인스타를 다운받으시면 거기서도 미래수 소식들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에 초등수학 지도사, 중등수학 지도사, 창의수학 지도사가 있습니다. 초등수학 지도사는 교과서, 초등수학 교과서를 위주로 수업하시는 온라인 강의가 있고요. 중등수학 지도사도 역시 한 교재를 선택해서 중등교과를 지도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창의수학 지도사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키즈지만 초등 A부터 F단계까지 온라인으로 하면서 실시간 영상도 가능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서 대면 강의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카페를 통해서 많이 홍보 소식 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강사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생 단체 수업도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저희가 뭐 진로 체험이라든지 체험 학습 같은 곳에 가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런 곳에 가서 선생님들께서 중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수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3시간 정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인데요.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3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3시간 동안 잘 호흡할 수 있어야 돼서 좀 선발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 수학에서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옆에 보시면 파스칼 삼각형이면 파스칼 삼각형의 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산출물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형 수학입니다.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저희가 4, 5, 6학년 대상으로 하지만 이렇게 7세 문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7세 퍼포먼스 수업이라고 해서 7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소개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는 사고력 수학 교재에 집필하였는데요. 저는 킨더라고 해서 6세를 위주로 한 킨더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7세도 어려운데 솔직히 6세도 많이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재도 제가 집필할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고민이냐면요. 6세한테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또는 학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게 놀이가 아니고 또는 뭐 놀이로서 흥미와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교재로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어떻게 하면 교재가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집필할 때 좀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 캔더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통본원 미래수에서 창의사고력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초등 위주로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에서는 4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퀴즈 수업은 자격과정은 아니에요. 자격증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도 다른 기관에서 자격증을 드리는 지도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7세 친구들하고 할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춤도 추면서 하는데 이런 텐션이 좀 필요하긴 해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처음 본 아이들이지만 이제 첫 수업이잖아요. 그러실 때 아이들하고 이제 지금 제가 도레미파솔까지는 안 올라가거든요. 도레미 정도만 올라가는데 그 정도 자기 그 음성보다 조금은 한 단계 높여서 인사해 주시고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친근하게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는 조금 목소리와 텐션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성인 가정에서는 제가 이렇게 높이 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좀 옷도 성인 가정에서는 평소 입던 대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키즈나 그 수업이 있을 때는 좀 옷을 좀 신경 쓰기도 하고 머리도 지금은 좀 풀렀지만 뭐 이렇게 좀 딴다든지 묶는다든지 신경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적인 요소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7세 수업을 할 때는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그 강의해드릴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수학으로 이어진 유아수학이에요. 이걸로 제가 한번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제가 다시 좀 해드리려는 이유는 퀴즈 수학을 통해서 퀴즈 수학이 왜 필요한지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해주려고 하는지 목표를 좀 잡으시고 그리고 이 내가 목표 잡은 게 아이들한테 필요한지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잘 잡아놓으시고 수업을 임하시면 조금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이 유아 수학이 키즈 수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부분 좀 설명을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업의 시작과 마무리인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조금 지인 찬스를 써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얻으시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사전 조사를 했었는데요. 수업 준비가 참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의 본 주제이지요. 참여활동 수학 퀴즈 1번 오늘은 1단원을 주제로 한번 선생님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등수학으로 이어지는 유아 수학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과정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과정의 중요성,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은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맞았어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틀려요? 선생님 빨리 좀 맞게 해주세요. 채점 좀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채점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너의 틀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풀었는지 굉장히 궁금해. 너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학부모 대상으로 한 강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들 위주의 강의로 한번 이게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보이실까요? 네, 사진. 네, 보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도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기엔 뭐한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애기들이 예쁘네요. 하지만 키우는 건 이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게 참 예쁜데 아이가 있네요, 아이가. 제가 사진 하나 더 띄워드려 볼게요. 이거 뭔지 아실까요? 채팅창에 이거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거 뭘까요? 네, 장어, 배워. 네, 장어 맞긴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선생님들. 장어는 맞아요. 어떤 장어일까요? 네, 숯불구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사실 원하는 답을 뭐 요구하는 건 아닌데,
구운 장어, 네,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구운 장어? 숯불 장어? 뭐가 다를까요? 구운 장어, 숯불 장어? 힘찬 장어, 네, 힘차 보이죠? 먹으면 힘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선생님들과 많이 소통하지 않아서 저랑 이런 케미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장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장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옆에 나온 사진은 아이는 제 막내 아이예요. 네. 이 막내 아이, 제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지금 이 사진은 200일 사진이거든요. 네, 200일 된 아이하고 장어를 좀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다 끄덕끄덕 거리시네. 괜찮아요? 역시 요즘 어머님들은 좀 다른가 봐요, 생각이. 네, 이 장어 먹이면 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쏟겠죠, 막 아래로.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은 제가 아무리 먹고 싶고 뭐 주고 싶고 사랑스럽지만 이런 음식을 줄 수는 없어요. 그쵸? 이 아이가 이 음식을 소화하기에는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먼저 잘게 잘게 거의 물 같은 이유식을 줘야 할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잘 소화할 것 같았다 뭐 싶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되직하게 제 되직하게라는 말을 좀 어려운데요. 어른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물기가 없이. 저는 물기가 없게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렇게 먹이다가 아직은 고와야 돼요. 입자들이 고와야 되는데 이제는 되직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입자가 있게. 왜냐하면 이쯤 되면 아이들이 이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빨로 구강 운동을 해야 훨씬 장의 소화가 잘 되고 그런 커서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다음 완료가 되면 거의 이제 어른하고 같은 밥을 먹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잘 거쳐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장어를 먹어도 아주 튼튼하게 잘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장이 잘 좋지 않으면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학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아이들은 저한테 7세 아이들이에요. 6세 아이들, 7세 아이들. 선생님, 저 100까지 셀 줄 알아요. 선생님이 가장 큰 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와요. 몇 가지인데? 저는 억도 셀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이가 이렇게 와서 너 100까지 셀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아이가 막 선생님 저 100까지 셀 줄 알아요.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와 대단하다. 선생님은 아직 오늘 너희랑 5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00까지 아는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 5까지는 쉬우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수업을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7세뿐만이 아니라 초등 뭐 A단계, B단계 통틀어서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수업을 어떻게 연결할까예요. 얘들아 앉아라고도 중요하지만 정숙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7세 아이들은 방방 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지만 또 저 나름대로는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앉아, 책 펴, 연필 꺼내 이런 식의 수업은 저 아니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을 좀 많이 관찰하는 편입니다. 아이가 무슨 관심을 두고 있고 아이가 이 발걸음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는지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는지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좀 걱정이 되죠. 오늘 수업이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어봅니다 아이한테.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말 잘 안 하기도 하고요. 저 오늘 피곤한데 여기 왔어요. 막 이렇게
그래,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 선생님도 오늘 진짜 피곤한데 너 만나러 왔어. 우리 오늘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가 훨씬 부드럽게 기분이 나쁘다가도 조심스럽게 옵니다. 한 번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왔는데 그 참 어렵죠. 여자아이고 또 감정을 좀 다스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발레 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님한테 전화를 할까? 저도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렀어요, 아이를. 왜 우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 오늘 체험 수업, 체험 다녀왔는데 학교에서 다른 애들은 학원 다 안 가도 된다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절 보냈어요. 이러는 걸.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님한테 전화 드릴게.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너무 속상했겠다, 너. 그래. 예를 들어서 서희면, 서희야, 오늘 너 엎드려 있어도 돼. 너 속상한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엎드려 있어도 되니까 엄마가 일단 보내신 거니까 선생님이랑 엄마랑 통화를 좀 해볼게.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도 우리 여기 있다가 가보자. 좀 수업 듣다가 좀 기분이 괜찮아지면 선생님 수업 들어도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펑펑 울었어요. 그 말을 듣더니 펑펑 울더라고. 이 아이들도 자기의 공감을 해주는 상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좀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은 많이 고려하진 않는데요. 7세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또 미리 얘기해 주세요. 들어오실 때 선생님 저희 아이 오늘 피곤해요 이래요. 제가 사실 처녀 때는 이런 말씀 드리고 하지만 속으로 어쩌라는 거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 잘 봐주세요라는 부탁도 있지만, 선생님, 저희 아이가 피곤해서 아마 조금 수업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보고, 수업에 너무 방해가 된 거나 이러면 좀 쉬도록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은 아이들하고도 소통도 중요하고요. 어머니들하고 소통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수화 연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막 대답을 하곤 하지만 그것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수를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저한테 17 더하기 25까지 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답에 대해서 100가지 알아요 하는데 7세 때 이렇게 100가지 알았는데 입학하고 1학년, 요즘 입학식이죠. 입학하고 처음 배우는 수학 내용은 무엇일까요? 단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1학년 1학기 1단원? 네. 입모양으로 말씀하셔도 제가 알아들어 볼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1학년 1단원 9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아이들은 100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너무도 쉬울 거예요. 그쵸? 안 봐도 쉬워요. 단어만 보고도 쉬워요.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는 이미 다 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그 국가재 수 안에 수 세는 것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보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유아 5, 6,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은 만 나이가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만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는 5, 6, 7세입니다. 만 나이에는 그 3, 4, 5세 때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요. 누리과정에서 유아 수학 과정은 이렇게 이 오타예요. 이거 제가 만든 오타는 아니고요. 저기 밑에 출처 있죠. 거기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거기 책에서 오타 난 거예요. 의미를 안다입니다. 안다. 네, 아는 정도. 그 다음에 더 적다의 관계를 아는 정도. 그리고 그냥 알아보는 정도.
그 다음 수량은 3세 때는 5세 때 5개가량, 6세 때 10개, 손가락 수이죠. 7세 때 2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리과정에서는 이렇게 아는 정도로만인데 초등학교에 가서는 이 5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았으니까 읽고 써야 합니다. 읽고 쓴다는 의미는요, 안다는 건 좀 비형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읽고 쓴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점점 구체화시키고 이걸 체계화시키고 형식화시켜서 아이들이 쓰고 읽고 비교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가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인지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인지한 상태를 표현하려면 초등학교에 가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기까지. 그날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머님들께서는 17 더하기 25까지라고는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2자릿수 덧셈 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2자릿수 덧셈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하고 있는 연산집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 연산집을 보니까 이런 연산이었어요. 혹시 이런 연산이 어떤 연산인지 아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17 더하기 25라는 건 어떤 연산이에요? 네, 받아올림이 있는 연산이에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참여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감사해요. 네, 17 더하기 25 받아올림이 있어요. 그러면 받아올림은 누리과정에 있을까요? 누리과정에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보는 거지 2자릿수 덧셈 뺄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 교과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실까요? 어디에 있는지? 덧셈과 뺄셈이 지금 여러 가지 단원이 있어요. 2자릿수 올림이 있는 건 몇 학년? 네, 맞습니다. 2학년 1학기에 있어요. 덧셈과 뺄셈. 2자릿수에 올림이, 받아올림이. 그러면 이 어머님의 아이는 7세인데 2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 지금 그거 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라고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선생님들이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네,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거 잘못됐어요. 당장 때려치세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때려치세요란 말을 했네요. 비방력을. 네. 그렇게 하면 돈은 잘 벌릴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그런 그 힘에 끌려오시더라고요. 그런 힘도 가지시고 그 다음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자릿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저는 아이한테 이제 이 아이가 2자릿수 덧셈 받아올림까지 잘 단계를 거쳐왔는지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지 이 덧셈 뺄셈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1학년 때 배우는 한 자릿수 덧셈 뺄셈. 올림이 없겠죠. 그냥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받아올림이 없는 2자릿수 받아올림. 덧셈과 뺄셈 1학년 때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 때는 한 자릿수 덧셈 뺄셈. 1학년 2학기 때는 덧셈과 뺄셈 이렇게 세 단원이 있어요. 세 단원이 있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2단원에서는 받아올림이 없는 다 받아올림은 없어요. 그런데 4단원에서는 세 개의 수예요. 한 자릿수지만. 그러면 순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갑자기 2자리 받아올림 없는 거 하다가 갑자기 한 자리 3개를 한대요. 이상한 거 같지 않으세요? 왜 중간에 한 자리가 갑자기 꼈을까요? 다음을 보시면
6단원에 보시면 10을 이용한 덧셈 뺄셈이 나옵니다. 그러면 3개의 수가 있을 때 제가 칠판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앞에서부터 2 더하기 4 더하기 8, 2 더하고 4 더하고 그럼 6이고 6에다 8 더하면 14가 되겠죠. 그럼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해요. 하지만 여기 이제 교과에서 보면 세수의 덧셈 뺄셈의 목적은 10을 먼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올림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자릿수지만 10을 먼저 만들어서 계산하면 편리하고 좋다라는 과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6단원에는 10을 이용한 합성과 분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 올림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이렇게까지 거쳐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이 과정을 거쳤는지 볼 거예요. 이렇게. 저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7세 아이한테 이런 문제를 건네줬죠. 잘 풀 수 있을까요, 아이가? 처음에 굉장히 헤맵니다. 네. 뭔지 몰라요, 잘. 네. 4 더하기 5는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괄호가 2개나 들어가 있고 1개도 아니고 2개 들어가 있고 모두 찾아봐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아직은 2자릿수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2자릿수 덧셈 뺄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한 자릿수끼리 모두 찾는 과정을 해봤는데 조금 낯선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이 아이한테 맞는 부분을 조금 더 창의활동 수학에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산집도 그런 연산집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 그거랑 같이 병행해 보세요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한 가지만 찾는 게 아니라 답을 한 가지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찾고 모두 찾는 과정에서 또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유아수학이 왜 필요한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필요한지? 네, 초등수학으로 연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아수학에서 그 초등으로 넘어갈 때 연결이 필요해요.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7세에서 필요한 학습을 통해서 학교 가서 그 수업이 재미없지 않게 또 다른 새로운 거일 수 있게 그걸 미리 접하기보다는 이 아이 나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경험하는 건 학교 가서 굉장히 재미없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면 이 아이가 계속 재밌으려고 단계를 앞당겨서 갈 텐데 결국에는 초등수학에서 할 그런 내용들을 유아수학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수학을 하기 위해서 유아수학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연결할 수 있게끔 아이들하고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 수업이 바로 키즈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마지막에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